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달 안에 판결 전과 같은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우선 활용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법 조항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뜻입니다. 122 is likely a 5-month bridge during which studies on Section 232 tariffs and Section 301s are done.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미 중국과 브라질을 시작으로 나라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국내 소비량보다 생산이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can use other authorities that are frankly very sound and very strong. So we're very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reconstructing this program.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로 서민들 상대 물가를 올려놨다면서 이 돈을 당장 돌려내라고 압박을 높였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took money out of the pockets of American families, upwards of $1,700 per family. They should give it back. 베선트 장관은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Well, we're going straight ahead with 10% straight across the board, which was the absolute right to do. And that's taking place. It's a lot of money coming into our country. 이 발언 하루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15%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는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며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철저하게 검토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건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로 근거 법을 바꿔 글로벌 관세 10%를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위기 상황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최장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무역법 122조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법의 관세 발동 조건인 급격하고 심각한 위기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안으로 선택한 무역법 122조는 임시 방편으로 보고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And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to protect our country from unfair trading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and companies.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무역수지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달 전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를 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냈는데 이때 요구한 것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문제 삼아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상대국의 답변을 제출받는 등의 조사 절차가 의무화돼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But I think in the longer term, it still means new uncertainty because the White House has already answered that there are alternatives. 이런 불확실성에 세계 각국은 일단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를 저격하면 2배로 당할 수 있다면서 합의한 대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정부 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백악관 브리핑에서 작심한 듯 대법관들을 직격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고서치와 베럿 대법관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They're just being fools and lapdogs for the rhinos and the radical left Democrats, and they're very unpatriotic and disloyal to our Constitution. 인신공격성 독설은 가족까지 향합니다. I think their decision was terrible. I think it's an embarrassment to their families. They are invited, barely. Barely. Honestly, I couldn't care less if they come.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반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수 의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른 관세 권한이 많다는 점을 짚어준 캐버노 대법관을 향해선 천재라고 극찬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Justice Kavanaugh for frankly, his genius and his great ability. Very proud of that appointment.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가 판결문에 적시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관세를 부과할 방법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statutes include, for example,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s 122, 201, 301, and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역으로 이용해 관세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